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의 음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확인하고 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음운이란 무엇인가, 음운의 뜻과 음절이란 무엇인가, 음절의 뜻, 그리고 음운의 요소, 음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더불어 왜 모음이라고 부르고 왜 자음이라고 부르는가, 이것까지 공부했거든요. 지난 시간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운이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소리라고 했습니다. 형태, 표기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귀로 듣는 소리. 그런데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게 무엇이냐?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것은 두 소리가 있는데 두 소리가 서로 다른 소리이고 서로 다른 뜻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음운이거든요. 음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자음과 모음이었죠? 그런데 이 자음과 모음은 기역과 아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분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절음이 있다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비분절음이 있어요. 자, 비분절음 중에서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의 길고 짧음, 장, 단, 즉 소리의 길이였습니다. 소리의 길이로서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거 대표적인 예시 한 개만 지난 시간에 들었죠? 이거 다음에 더 많이 공부할 거거든? 근데 지난 시간에는 눈만 가지고 우리가 소리의 길이를 알아봤거든요? 소리의 길이가 어떻게 음운인가? 자, 눈을 짧게 발음하는 것과 길게 발음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자, 눈에 눈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기억나나요? 앞에 눈은 짧게 발음하는 거 사람의 눈이었고요. 뒤에 눈은 길게 발음한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운이다. 그 외에도 높낮이, 억양 등도 분명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지만 우리 표준국어 발음법에서는 소리의 길이만을 음운의 요소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크게 분절음과 비분절음으로 나뉜다. 자, 분절음 중에서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어와 소통, 국어의 음운. 대단원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대단원 학습 목표는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이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세 가지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아마 모음과 자음은 어떻게 구분해요?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모음은 무엇이고 자음은 무엇인가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구별이 되겠죠? 두 번째,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모음은 그냥 모음이 아니라 모음도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여러분. 세 번째, 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모음을 또 나눠볼 거라는 거예요, 종류별로. 이 세 가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약속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음운 시간이잖아. 음운은 소리를 내봐야 하거든.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가 다른가, 어떻게 뜻을 구별하는가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귀로만 듣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음운을 공부할 수 있어요. 아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선생님 입모양을 보고 여러분들 입모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 아, 아. 입이 크게 벌어졌죠? 그런데 아를 발음할 때 입모양의 변화가 없었다, 그죠? 이번에는 악을 발음해 볼 건데 다르죠? 형태가 달라요, 여러분들.
악, 악, 악. 동시에 두 개 한꺼번에 해볼게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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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자,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소리가 있어요. 맞죠?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입모양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아나 악이나 입모양이 입이 크게 벌려져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입모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은 서로 완전 다른 소리라는 거. 그리고 생긴 모양도 다르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악에는 아에 없는 기역이라는 받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고요. 악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라는 거,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본격적으로 모음과 자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와 가를 발음해야 돼요. 자, 아를 발음해 볼까요? 아, 들어보겠습니다. 가, 아, 가. 서로 다른 소리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서로 지금 직접 발음하고 있는 거 맞죠? 발음하면서 우리 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한 번 더. 아, 아, 발음 소리 들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소리만 듣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자,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혀가 어느 쪽이 입천장 쪽에 가닿는지, 완전히 막히는지 덜 막히는지, 공기가 나갈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더 봅니다. 그걸 보면서 한번 듣습니다. 아, 구멍이 조금 열려 있네요, 여러분들. 아를 발음할 때는 폐에서 올라온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며 소리가 날 때 완전히 공기 구멍이 차단되진 않았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가, 한 번 더. 가, 보이셨나요?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가를 발음할 때는 어땠어? 아하고는 좀 달랐지. 아는 공기구멍이 좀 열려 있었거든? 근데 가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자, 혀 앞쪽이 뒤쪽이지. 혀 뒤쪽이 입천장 쪽에 이렇게 닿았어, 그지? 그래서 공기구멍이 완전히 한번 막혔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났거든? 이게 차이점이 있구나. 뭐 때문이겠어? 뭐 때문에 가는 혀 뒤가 입천장 쪽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날까? 당연히 기역 때문이겠죠. 기역. 이게 바로 모음과 자음의 차이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공기가 입 밖으로 나와 소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공기의 흐름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음이란 공기가 입 밖으로 나와 소리가 만들어질 때 입 안에서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는데, 기역의 경우에는 자, 입천장, 혓바닥 뒤가 입천장에 가닿아서 공기의 흐름이 한번 방해를 받고, 즉 장애가 일어나고 나서 이게 뚫리면서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기가 바로 나오지 못하고 입 안 어디에선가 막혔다가 뚫리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장애음이라고 해요. 자, 모음과 자음의 차이 아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다 그죠? 1년 전이에요. 우리 한글 창제의 원리 훈민정음 만들 때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원리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는가 우리 수업했거든? 그죠? 공부했었죠? 그거 기억 다시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복습이에요. 자, 선생님은 잠깐 사라집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와 획을 더해서 만든 가획의 원리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자음은 5개가 기본음이거든요. 모음은 3가지고 이 8개에서 많은 자음과 모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자음부터 확인할게요. 자, 기역입니다. 기역은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서 구부러지는 모양을 보던 글자입니다. 자, 기역에다가 그에다가 획을 더하면 크가 되죠. 이때 가획의 원리거든. 획을 더한다는 건 뭐냐면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 분명히 그보다는 크가 세기가 커졌죠. 그리고 같은 기역을 나란히 쓰게 되면 쌍기역이 만들어지고
끄가 되죠. 자, 두 번째, 혀가 윗 잇몸에 가 닿는 모양을 보고 본뜬 니은입니다. 느에다가 획을 더하면 디귿이 만들어져요. 드에다가 획을 하나 더 더하면 트. 소리가 어때요? 점점점 세지죠. 근데 여기서 획을 더 더했음에도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지지 않는 특별한 예외가 되는 소리를 우리는 이체자라고 했거든? 기억납니까? 니은의 이체자, 니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입의 모양을 본뜬 미음입니다. 입의 모양을 본뜬 미음이고요. 자,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면 비읍이 만들어집니다. 자, 부에 획을 더하면 프가 되고요. 기억나시죠? 소리가 점점 세지죠? 그 다음, 자, 이의 모양을 본뜬, 치아의 모양을 본뜬 시옷, 스를 보겠습니다. 스에다 획을 더하면 즈에다 획을 더하면 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이응입니다. 이응의 획을 더하면 히읗, 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병서의 원리, 즉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음, 쌍시옷, 쌍지읒까지 해서 자음은 총 몇 개입니까? 19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모음은요. 천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천은 하늘이죠. 하늘은 동그래서 아래야 점이 만들어졌고요. 땅은 평평해서 의가 만들어졌고, 이는 사람은 서 있다고 해서 이가 만들어졌거든. 이 모음 3개가 기본이 되어서 모음이 만들어졌는데, 자, 아에다가 이를 더하면 애가 되고요. 그리고 아에 점 하나를 찍으면 야가 됩니다. 그리고 야에 이를 더하면 예가 되고요. 자, 어에 이를 더하면 에. 그리고 어에 점 하나 찍으면 여에다 이를 더하면 예. 자, 오에다가 아를 더하면 와. 자, 와에다가 이를 더하면 우에. 맞죠? 왜죠? 그 다음 점 하나 더 이를 더하면, 자, 오에 이 더하면 뭐가 돼요? 왜. 그리고 오에 점 하나 찍으면 요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에 어를 더하면 워. 그리고 워에 이를 더하면 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를 더하면 우. 그리고 점 하나 찍으면 유가 만들어지고요. 의에다 이를 더하면 의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음은 총 몇 개? 21개. 그래서 우리 한글 자모음은 합이 40개가 됩니다. 총 40개죠. 이제 모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좀 잘 봐요. 자, 모음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자, 오와 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입 모양 잘 보세요. 자, 오를 발음할 때 입술 동그랗게 말고 오 발음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 다시 등장합니다. 자, 오.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 동그래졌죠? 입술을 말았거든? 동그랗게 말아서 입술 모양 변하는가 봐봐봐. 여러분 선생님이 뭘 바라고 있냐면 여러분 입 모양 관찰하라 했어요. 입 모양뿐만이 아니라 입 안의 모습, 입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 선생님 입 안에 일어나는 모습은 못 보여주거든? 여러분이 입 안의 모습 관찰해야 됩니다. 오, 어때요 여러분들? 입술의 입의 모양이 바뀌었나요? 혀가 움직이나요? 아니죠? 입술의 모양도 안 바뀌고 입의 모양도 안 바뀌고 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난다. 자, 근데 와 한번 발음해볼까? 자, 오 했다가 아를 내볼게. 오, 아, 오, 아, 오, 아. 당연히 바뀌죠. 동그랬다가 펼쳐졌다가 동그랬다가 펼쳐졌다가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와, 오, 아, 와, 와. 어때요? 동그랬다가 펼쳐지면서 입술의 모양이 바뀌어요. 입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 입의 모양이 바뀌니 소리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리가 마치 두 개처럼 들리잖아. 앞에 거 오는 소리가 하나로 들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뒤에 와 소리가 입 모양이 바뀌면서 소리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들리는 와의 경우에는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선생님 퇴장.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하나로 들리는 것을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가 움직여서 소리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글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언급해주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 다시 등장. 여러분, 와는 이중모음이에요. 이건 오하고 아가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와 아가 소리가 값이 똑같죠. 오가 1이라고 한다면 아도 1이죠. 둘 다 소리값이 똑같이 공평합니다. 그런데 와 한번 발음해봐. 와. 앞에 오와 뒤에 아가 소리값이 같나요? 아까 오, 아 발음 각각 달리 할 때하고 똑같이 둘 다 똑같은 소리값, 길이가 똑같나요? 똑같은 값으로 발음이 되나요? 한 번 더 볼게요. 와, 오, 아, 와. 다르죠? 뒤에 와는 앞에 오가 소리값이 반으로 줄어들죠? 뒤에 아가 더 크죠? 소리값이 길죠? 와. 앞에 오가 소리값이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와 아가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한 오가 아니라 반만 모음이다 해서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반모음 수업할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모음의 종류 2개 배웠습니다. 소리가 하나인 단모음, 소리가 2개로 들리는 이중모음 공부했고요. 그러면 이 21개의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각각 나눠 보겠습니다. 자, 아부터 발음해 볼게요. 아, 안 바뀌죠? 당연히 뭐다? 단모음이다. 자, 단모음이죠. 안 바뀌잖아. 야, 어때요? 입이 벌어지죠? 입술의 모양이 바뀌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이중모음입니다. 자, 야는 이중모음이고요. 다음에 이에 바뀌네. 입이 커지죠? 입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에도 뭐다? 이중모음이다. 안 바뀌죠? 무슨 모음이에요? 단모음이에요. 당연히 단모음이고요. 입이 바뀌죠? 입술 모양 바뀌죠? 따라서 얘도 이중모음입니다. 이에 당연히 소리가 2개로 들리죠? 이중모음 맞습니다. 오 입술 모양 안 바뀌죠? 무슨 모음이에요? 단모음이고요. 와 아까 했죠? 이중모음이고요. 왜 이중모음이겠죠? 우 안 바뀌죠? 요부터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요부터였어요. 이요 입이 위로 열리면서 이거는 입술 모양 바뀌니까 이중모음이었고 안 바뀌니까 단모음. 와 바뀌죠? 이중모음. 왜 당연히 이중모음이고요. 위 바뀌죠? 그러면 바뀌니까 이중모음이겠네? Sorry. 왜부터 하겠습니다. 왜 입술이 바뀌죠? 이중모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중모음으로 갔다가 단모음으로 갑니다. 뭐지 이거? 분명히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잖아 선생님이. 그치?
그런데 얘는 왜 단모음이지? 단모음을 왜 갔지? 이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처음 한글 만들어질 때 이 왜는 단모음으로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따로 분류를 했거든? 근데 사실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하기보다는 왜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많이 해요. 그럼 이중모음으로 가야겠지만 아직까지도 이건 단모음 체계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단모음 왜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봐봐. 입술을 동그랗게 만 채로 나는 이를 발음하겠어 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자, 말고 이를 발음한다. 으, 으, 으. 편집. 자, 왜는 무슨 발음이었어요? 왜는 입술만 바뀌었으니까 이중모음이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뭘 발음해볼까? 자, 왜 발음해볼까? 왜? 바뀌죠? 이중모음이죠? 그럼 왜는 이중모음으로 가야겠네요. 자, 갑시다. 근데 왜 단모음으로 가지? 분명히 이중모음으로 갔다가 다시 단모음으로 가네? 이상하네? 이거 잘못된 걸까? 쌤이 잘못 만든 걸까? 아닙니다. 쌤이 잘못 만들 리가 없겠죠? 자, 왜를 설명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 왜는요, 처음에 단모음이었어요. 근데 얘는 오늘날 이중모음으로 많이 발음해요. 단모음보다는 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단모음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단모음의 체계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더 잘하고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할 때쯤에는 어쩌면 이 단모음 외는 어쩜 이중모음으로 완전히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추측해 봅니다. 그럼 이 외를 어떻게 발음해야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입술을 동그랗게 만 채로 에를 발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자, 입술을 동그랗게 만 채로 에를 발음합니다. 이게 바로 단모음 외예요. 얘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거든? 그게 뭐냐면 위예요. 위, 아래. 위, 아래 할 때 위. 입술이 바뀌네. 위. 바뀌지? 그러니까 이중모음이잖아? 그런데 얘도 단모음이야. 그러면 이중모음처럼 들리지만 단모음 속에 들어가는 위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냐면 입술을 동그랗게 만 채 이를 발음한다라는 생각으로 발음해 보면 돼요. 자, 선생님 따라 해봅니다. 이게 위예요. 이거 발음 거의 안 되죠, 요즘에.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이 노래를 갖다가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 아래.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위도 뭐다? 단모음이다. 넘어가고 여는 당연히 뭐예요? 여. 이중모음이죠? 으는 단모음. 의. 이거는 이중모음. 나머지 이는 단모음. 근데 자, 단모음 외와 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준국어 발음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에 적혀 있어요. 허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단모음으로도 발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모음의 분류 기준을 공부할 건데요. 자, 모음은 아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고 했잖아. 이때 우리 단모음이 10개였거든. 이 10개의 단모음을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건데 오늘은 한 개만 공부하고 수업 마칠게요. 원래는 선생님이 한 시간 안에 이 한 차시 안에 모음을 다 하려고 했거든, 수업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습량이 늘어나고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서 2시간으로 나누어서 모음 공부를 할게요. 자, 단모음 분류 기준 첫 번째.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고점은 높은 데가 어디야 이 말이거든. 혀가 높고 낮을 수 있나?
자, 봐봐. 혀의 최고점이 왜 높고 낮고 하지? 혀의 최고점이 높다? 근데 앞쪽이 높니? 뒤쪽이 높니에 따라서 앞쪽이 높으면 전설모음, 뒤쪽이 높으면 후설모음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혀의 높이라는 건 뭐냐면 혀가 높은 데 있어, 낮은 데 있어 이마야. 아니면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도 아니고 가운데 있어?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 모음을 분류하는 단모음 분류 기준은 세 번째는 입술의 모양이에요. 입술이 동그라면 뭐겠어? 동그란 모음. 입술이 평평하면 뭐겠어? 평평한 모음이겠지? 한자로. 그래서 평순 모음,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로 모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혀를 앞과 뒤로 나눠볼 겁니다. 자, 발음할 때 어느 쪽이 위로 올라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잘 발음해보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혀의 모양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혀가 있는데요. 자, 가운데를 쫙 나눠서 이 혀끝 부분. 이 혀끝 부분을 혀 앞쪽이라고 하고요. 목구멍에 가까운 저 혀 부분을 우리는 뒤쪽이라고 합니다. 혀 뒤라고 합니다. 뒤쪽입니다. 그러면 혀 앞쪽을 혓바닥, 혀끝이 높이 올라가면 전설 모음이고 뒤에 목구멍 쪽 혀가 올라가면 후설 모음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자, 인사하세요. 자, 캠을 좀 키워볼게요. 우리 친구, 공부를 도와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친구 소개를 합니다. 짜자자자, 안녕, 내가 누구냐며. 아이고야, 캠아 어딨냐, 너 어딨냐, 나 너 어딘지 모르겠다. 야, 아, 여기 있네. 안녕, 나 상어야. 나 지우라고 있는데 그 꼬맹이 친구야. 근데 선생님이 너희도 공부 가르쳐주라고 날 초대했어. 안녕. 나 심해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백상아리야. 백상아리인데 너희들 공부 가르칠 여기까지 왔어. 물지 않아. 조심해.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나오면 물어버릴 거야.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야. 자, 여러분들 여기 상어 입이 보이시죠? 자, 여기가 턱, 여기는 위쪽입니다. 이 빨간 거 달랑달랑 이게 바로 혀겠죠. 그런데 이 혀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앞쪽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전설이고요. 자, 여기가 뒤거든요. 자, 뒤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뒤쪽이 높으니까 후설 모음이다 라는 거거든. 이게 상어의 혀인데요. 상어야, 미안하지만 넌 이제 그만 가고 네 혓바닥만 좀 빌려줄래? 알겠습니다. 짜잔. 자, 혀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상어 혀가요. 상어 혓바닥을 쳐서. 자, 이게 혀예요. 보이시나요? 혀인데요. 자, 보세요. 이쪽이 혀끝이고요. 이쪽이 목 쪽에 있는 혀 뒤라고 생각해봐. 다시.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야. 그럼 발음할 때 앞쪽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설모음이고요. 맞죠? 그런데 여기 뒤에가 올라가면 후설모음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뒤에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잘 봐봐. 자, 이 상태는 약간 평평한데요. 이때 평평한 상태는 앞쪽이 살짝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설모음이고요. 혀를 한번 뒤로 한번 넣어볼게, 얘들아. 자, 평평한 걸 앞을 밀면 당연히 구부러지면서 어디가 높아져? 뒤쪽이 높아지네? 볼록하면서 이게 바로 후설모음이에요. 뒤쪽이 볼록해지는 걸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혀가 뒤가 볼록해지면 후설모음이다. 그럼 실제 모음을 발음해보면서 뭐가 전설이고 뭐가 후설인지 보겠습니다. 너는 좀 작아지자. 부담스럽다. 어우, 부담스럽다. 맞지? 잠깐 미안해. 저는 뒤로 가고요. 다시. 혀가 앞쪽이 볼록하면 뭐라 했지? 전설모음. 혀가 뒤쪽이 볼록하면 무슨 모음? 후설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전설모음부터 발음해 볼 건데 얘들아 봐봐봐.
가장 기본적으로 전설 모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모음 하나 공부할 거야. 지금부터 단모음 체계 공부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모음 하나가 있거든. 그 모음 발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줄게. 자, 입을 살짝만 벌리세요. 살짝만 벌리고 입술을 널지 몰고 펼치세요. 평평하게 옆으로 펼치고요. 그리고 자, 혀의 양옆을 어금니가 살짝 깨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이 맞나요? 이 소리 났나요? 선생님은 나는데. 아, 나겠지 뭐. 아, 날 거야, 맞지? 그래, 맞아. 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단모음 출발점입니다. 모든 소리는, 모든 단모음은 이에서 출발합니다. 모음의 기초는 뭐다? 이다. 출발점이 이다. 그러면, 자,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사라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짝대기 하나 보이죠? 자, 입에 짝대기 선생님이 핑크색 짝대기 하나씩 놔뒀는데 이게 뭐냐면 혀 앞쪽이 올라가는지 혀 뒤쪽이 올라가는지 그 기준점이거든. 여러분 봐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발음합니다. 이 한번 발음할 때 혀 앞쪽이 볼록한지 뒤쪽이 볼록한지 여러분 보세요. I'm sorry. 다시. 자, 기준점으로 보니까 앞쪽이 볼록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죠? 자, 그럴 때는 반대의 것을 들어보고 보면 알거든? 자, 발음해 볼 거야. 자, 이에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혀를 뒤로 살짝만 넣어봐봐. 그럼 뒤쪽이 볼록해지지? 라고 했거든? 자, 이에서 우리가 혀를 조금 안으로 넣어볼 건데 넣으면서 발음해 볼 거야. 자, 봐. 혀를 뒤로 살짝 넣어서 뒤가 높아지게 했을 뿐인데 소리가 달라지죠? 당연한 거거든. 혀의 모양이 바뀌면 소리도 달라지는 거거든. 자, 혀를 넣으니까 무슨 소리가 만들어졌어? 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혀 모양 너희들 못 보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봐. 차이점이 보였나요? 분명히 이보다 는 혀 뒤쪽이 볼록해진 게 보이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었죠. 그래서 는 전설 모음이 아니라 후설 모음입니다. 뒤후자예요. 그러면 모든 모음의 기본 출발점 이의 경우에는 앞쪽이 볼록하니까 이는 전설 모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모음의 출발점이 뭐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이 뭐다? 이다. 자, 이라는 모음을 혀를 안으로 살짝 밀면 뒤혀가 볼록해지면서 무슨 소리가 난다? 가 난다. 이것까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에서 를 소리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입 벌림 정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뭐만 뒤로 밀었다? 혀만 뒤로 밀었다. 자, 이게 바로 전설과 후설이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 혀의 앞부분이 높은 이는 당연히 전설 모음이고요. 혀 뒤가 볼록해진, 혀를 뒤로 밀어서 뒤쪽이 볼록해진 는 뒷부분이 높은 후설 모음입니다. 여기에 전자는 앞전, 설자는 혀설, 뒤후, 혀설. 그래서 앞혀가 높다, 뒤혀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로 모음을 구분한 거였습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단모음 5개를 전설과 후설로 나누면 이렇게 5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쉬워요.
한결 수월해요. 앞에가 볼록한 전설 모음 5개가 있고 뒤쪽이 볼록한 후설 모음 5개가 있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혀의 높이에 의한 분류를 그리고 혀의 입술의 모양에 의한 분류 가르치면서 당연하게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줄 거니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를 알고 갑시다. 자, 마지막 인사하기 위해서 선생님 등장. 어땠어요, 여러분들? 오늘 모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선생님 욕심이 좀 과했어요. 이걸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하려고 했는지. 45분 풀로 수업하면 사실 모음 1시간 만에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는데 스스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과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45분은 선생님 강의만 듣고 있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모음 부분을 2파트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 최고점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로 모음 구분하는 것만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혀의 높낮이, 혀의 높이와 입술의 모양에 의한 모음 분류 기준까지 수업하고 나면 모음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내준 과제는 네이버 폼으로 과제를 냈거든? 그거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동영상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선생님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도율 다 나와요. 자,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 들었는데도 진도율이 0이래요. 선생님 저 들었어요. 그거 나 그 말 믿거든 여러분. 대부분은 진짜 들었다고 말한 친구들이에요. 억울하잖아. 그럼 그 친구들한테 야, 너 들었으면 그러면 네가 들은 내용 요약해서 나한테 내봐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아마 앞부분에 나갔을 건데 쌤 이건 지금 아직 편집 전이라서 돌발 퀴즈 아시죠? 풀어봤어요? 그거 이제 앞으로 돌발 퀴즈 매번 낼 거고요. 그 돌발 퀴즈를 네이버 과제 폼 속에 꼭 넣을 거예요. 필수 과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수 과제로 그 돌발 퀴즈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강의를 안 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돌발 퀴즈는 여러분들 퀴즈 질문과 답을 다 적어야 돼요. 질문이 뭐였는지까지 적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모음 2, 모음 2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